네. 제7조 건축 허가 동의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행위를 누가 소방본부 소방서장에 동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뭐냐면 행정기관이 주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뭐 시도, 시군, 구청이 되겠죠. 예,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허가청, 즉 행정기관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행정기관이 뭐 어떤 거가 있겠냐면 건축에서는 건축과가 되겠고요.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군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뭐 소방시설물이 있으면 이 소방시설이 적법 또는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누가 전문가 집단이.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소방서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동의 신청을 하는 거죠. 동의 요청, 허가 동의를 요청하는 거죠. 누구에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에게. 장자 써줄까요? 허가 동의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동의한다 해서 동의를 주면 행정기관은 서류를 보고 소방시설 쪽에 문제가 없다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 단계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허가 동의를 하냐? 구조상으로 말죠. 좀 더 알아서 신축, 그다음에 중축, 그다음에 재축, 개축, 이전, 그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등의 일관된 이러한 종류의 건축 행위를 하면 뭘 해라? 허가를 하기 전에 동의 요청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의 요청에서 건축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주면 서류를 보고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4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서류를 미비한 것을 보충하여 넘겨주고요. 받으면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축물에 일단 규모가 있겠죠. 허가 동의 대상물을 보죠. 건축물로는 처음에 연면적으로 100, 그 다음에 200, 그리고 300, 400. 100제곱미터 이상은 학교예요, 학교. 학교 등에 대해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넘어가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다.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는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리고 300은 의료, 정신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정신하고 장애인. 400제곱미터 이상은 일반 건축물, 뭐 용도 관계없이 연면적이 400이 넘어가면 뭐래라?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연면적 400이 된 이유는 비상경보 설비 대상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소방 설비가 들어가면 뭐에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으로요. 바닥 면적으로는 200이 있고, 제일 작은 게 100이 있겠네요.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를 먼저를 할게요. 이거는 지하층, 무창층. 지하층, 무창층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해라?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그럼 100제곱미터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뭐요? 공연장.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200제곱미터는 차고 주차 용도. 차고 주차장 용도로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그 다음에 20대가 있고요. 20대는 뭐냐면 주차, 기계식 주차. 기계식 주차장. 그리고 이제 용도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게 있어요. 용도별. 용도별로는 항공기, 항공시설,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경납고, 그 다음에 항공관제탑, 항공관제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관망탑, 관망탑이요. 이러한 용도는 뭐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다. 그런 동의 대상물은 서류를 검토해서 행정기관에 넣어준다. 그러면 동의 대상에서 며칠 이내에 동의를 하냐? 동의 조건은 5일이 있고 10일이 있어요. 10일은 특급, 일반 건축물. 특급 이외의 거가 되겠죠. 특급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 특급이 되겠죠. 그거는 뒤에서 정확히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해서 넘기는 거고요. 특급은 10일 이내에 넘겨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금 도대체 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건축행위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용도 변경 등등에 의해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인가. 한꺼번에 인허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협의. 인허가를 내줬는데 중간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시설물 변경이 되면 또다시 동의 신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협의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시설 변경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냐 해서 협의. 그리고 다 되면 이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죠?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인허가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 좀 드렸어요. 예. 인허가는 신중 재개 이전 대수선 등을 하여 소방 시설물 등이 생기면 이러한 어떤 건축물 등의 인허가를 받고, 중간에 협의는 변경되는 거잖아요. 변경되는 거면 7일 이내에, 이건 동의 요청이 아니고 협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 화살표가 일로 가야겠죠. 여기는 7일 이내에 검토. 그래서 건축물 시설물이 다 되면 행정기관이 이번엔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보고 소방본부 소방서장에서는 사용 승인을 내주는데, 사용 승인은 뭐로 가늠하냐? 완공검사 증명서. 건축물 완공검사 증명서. 로 가름한다. 완공검사 증명서라는 게 완비 필증이에요.
소방시설물을 완비했다라는 필증이라고, 흔히들 완비 필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완공검사 증명서로 가름을 하고, 그러면 이 완공검사 증명서는 공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착공 신고하고 완공 신청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 승인을 내주고, 사용 승인을 내주면 우리 알다시피 사용 승인을 해준 달은 뭐죠? 자체 점검 면제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체 점검을 들어가죠. 그때 완공검사 증명서로 가름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죠? 소방시설을 검토한다는 얘기죠. 시설물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완공검사, 건축허가 동의에서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소방본부 소방서장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요청을 하는데, 시설물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게 아닌 시설물들이 있죠. 그래서 스누피 인공 방류. 그래서 소화기구만 설치한다든가 누전 경보기, 그다음에 피난기구, 인공소생기,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방열복, 그다음에 여기는 유도등 또는 유도 표지 등의 이러한 소방시설물의 큰 것은 아니고 아주 소소한 부분의 변경이다라고 하면 뭐 한다? 동의 제외. 동의 제외 대상물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스누피 인공 방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동의 제외 또 할 게 뭐예요?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용도가 이쪽에 용도 변경 전이 소방시설물이 좀 강화된 설비였는데 용도 변경 후에 강화가 된 게 아니고 완화가 돼서 소방시설물이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죠. 그래서 건축허가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8조 가겠습니다. 8조. (8조는) 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이요. 네, 이게 좀 법이 바뀌어서 하도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8조 주택. 주택의 소방시설입니다. 이 주택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즉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제1조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주거를 위한 용도가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데 주택이 가장 화재가 나면 취약하더라. 왜? 소방설비, 소방시설물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택에다가 최소한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다음 소화기는 설치를 하자. 그런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소방시설 대상물에다가 주택에다 이거 설치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법 자체가 좀 다시 전체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설비에 대한 기준은 어디 시도 조례로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라는 요거는 총리령으로 정했지만 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 조례로서 각 시군 구마다 틀리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 구조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긴 좀 내용이 많은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분인데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계속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능하시면 정리를 하시고 공부 끝났다고 접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들고 다니셔야 돼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책의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씩 꼬집어서 넘어가 보죠. 교재 페이지로 한번 보고 일단 가기 전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해서 인원 산정이 있어요. 인원 산정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가죠. 수용 인원 산정 별표 3에 있고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수용 인원 산정은 크게 두 가지다. 뭐 숙박이냐, 숙박 외냐. 숙박이라고 얘기하면 잠자는 곳이죠. 잠자는 곳으로 주로 잠잘 때 어디서 자죠? 요즘 문화가 대부분 서양 문화 들어와서 침대에서 자죠. 그래서 침대가 있냐, 침대가 없냐. 침대가 있으면 침대 수겠죠. 침대가 1인용이 있을 것이고 2인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2인용은 2인으로 하면 되고 1인용은 1인으로 하면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숙박업소에 누가 종사자가 근무하겠죠. 그러면 종사자 수. 침대가 없으면 침대가 없죠. 없으니까 종사자에다가 침대 수에 가름하게끔 뭐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잠잘 때 보통 얼마의 면적을 차지하고 자냐. 한 평 기준 잡으시면 돼요. 얼마? 3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된다. 바닥 면적의 합을 3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뭐 한다? 수용 인원으로 산정한다. 그럼 숙박업소 외에는 요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 면적이 바뀝니다. 제일 작은 게 1.9 용도를 먼저 설정하고 뒤에다 써줄게요. 강의실, 실습실 등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얼마로 나눠주냐면 1.9로 나눠줍니다. 바닥 면적의 합. 그 다음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등은 바닥 면적을 얼마로 4.6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서 나오는 합이 뭐다? 수용 인원이 된다. 그런데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에 긴 의자가 있다. 긴 의자가 있으면 의자의 길이를 뭐로 나눠주냐면 나눠주는 거 0.45 0.45m로 의자 길이를 나눠주면 나눠준 값을 가지고 뭐래라 수용인원 산정을 하더라. 그래서 나온 값에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이하는 뭐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용인원 산정할 때 뭐뭐 빠지냐면 복도, 그 다음에 계단, 화장실
아, 복도가 아니고 계단, 화장실만 빠져요. 계단, 화장실은 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나 아직 빠졌나? 네,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요 용도별로 들어가겠습니다.